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틀 뒤면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 인사 한 말씀 나누시고 이 시간 시작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도 좀 용기가 필요하고 네. 좀 그런 시절인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기묘자다, 모사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영어로는 wonderful, he's wonderful, he's counselor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기묘자를 번역을 대박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대박이다. 예, 근데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게 대박이고 또 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또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생각해 볼수록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누워 있는데 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 대박이다 좀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성탄절은 정말 다른 거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얼마나 원더풀한 일인지 또 대박인지 한번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운전 중 보행자나 자전거와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도로에 보면 자전거, 스쿠터 참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요즘 뭐 운동으로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많고요. 출퇴근용으로 가까운 데는 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운동 삼아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먼저 자전거나 스쿠터는 보행자에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자전거와 같은 어떤 전동구류에 들어가나요? 네, 그게 이제 딱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그 바퀴로 구동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자동차의 어떤 모터비클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만 네. 실제로 사고 났을 때 보호받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만큼 더 이렇게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보호하는 걸 봐서는 네. 좀 반반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으십니다. 지난달에 그 방송 이후에 자전거나 스쿠터 보행자와에 관련된 이런 사고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 좀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제가 방송하고 끝나고 이렇게 문의 오신 우리 토렌스 쪽에 권사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1년 전에 자전거를 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년 만에 무슨 레터를 받았다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그 전화 통화가 있고 나서 이번 달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한 3분 정도가 네. 예, 그래서 또 사람을 치고 자전거와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아 이번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거 이제 자전거 또 우리가 보행자 요즘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쉥쉥 달리는 전동 스쿠터 같은 이런 것들은 피해를 이 부딪힌 사람들이 피해는 더 크고 친 사람은 사실은 차가 쳤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어요. 자동차에 기스가 나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하지만 마음 그 받는 상처, 마음의 상처나 놀램과 두려움은 이 친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갖게 되는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고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운전자 본인보다 상대방 피해가 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큰 충격, 너무 놀래는 거죠. 사람을 친 것 같은 느낌이 얼굴이 드니까. 거의 반쪽이 돼서 이렇게 덜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네.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이렇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자전거를 치는 경우라고 들었어요. 왜 네.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요? 네, 이 자전거는 저희가 이렇게 늘 봐야 되는데 잊어버리기 쉽죠. 근데 우회전할 때는 항상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는 우회전할 때 고개를 돌려서 네. 그 사각지대를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잊어버리기 쉽죠.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못 보고 우회전할 때 오는 자전거와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사각지대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운전자 잘못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운전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내가 먼저 도로에 진입을 했다. 내가 먼저 이 파란불이고 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차가 먼저 진입을 했고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운전자한테 있는 거죠.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라고 하는 게 그 뒤에 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먼저 진입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큰 되지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심지어 내가 먼저 진입을 하고 뒤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봐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전거는 또 이렇게 자전거 레인, 바이크 레인으로만 운전하도록 돼 있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찻길이나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인도로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로 온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쳤을 때는 운전자의 과실이 네. 더 높게 되는 좀 그렇게 그런 거죠. 인도로 가다가 네. 자전거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자전거는 네. 모로사이클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우리 한인분 중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근데 라티노 분들은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네. 근데 자전거에 뭐 자전거가 인도로 달리든 찻길을 달리든 자전거에 부딪히면 네. 자전거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네. 운전자가 갖고 있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아.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없다.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아. UM이라는 것 제가 네. 늘 강조하는 Uninsured Motorist라고 해서 UM을 통해서 제가 또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자동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네. 자동차 보험을 자전거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좀 네. 그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행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요즘 자전거는 모터가 달려 있는 전기 네네. 자전거라고 하나요? 네, 뭐로 네, 그래서 그런 자전거들은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보행자가 부딪히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내리막길 내려오는 그 자전거에 부딪혀서 좀 그렇게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잘 그냥 보험 처리 없이 합의를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으로 동일하게 또 그렇군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전거가 주행 도로의 반대 방향에서 올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로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 또 한 분이 네. 아침에 아이들 라이드를 해주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빠져 나오는데 인도로 달리는 자전거, 그것도 또 차가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는 자전거를 와 부딪힌 거죠. 제가 네. 그 영상을 보니까 차가 거의 사다시피 했는데 자전거가 와서 그냥 부딪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억울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운전자가 좀 과실이 그렇군요. 더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잘 되면 5대5가 되겠지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5대5가 됐든 아니면 내 잘못이 20이고 상대방이 80이라 하더라도 내가 물어줄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자전거는 무조건 피해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현실상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자전거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이렇게 막 길에 버려진 거 있잖아요. 네. 젊은 친구들 막 빨리 타고 다니는 게 과연 그게 필요한가? 그리고 네. 안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제대로 된 보호 장치도 없는데 좀 이게 다른 도시에서 막 도입한다고 해서 LA시에서 좀 그 결과까지 생각 안 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 뭐 전동 스쿠터와 관련된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동 스쿠터도 굉장히 빨라요. 네. 스쿠터를 자전거 레인이나 인도에서 치게 된 경우 이 자동차 과실이 아니어도 결국은 과실은 그렇죠. 자동차에게로 가나요? 예,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는데 바이크 레인이라고 해서 한 3피트 정도 되는 좁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냥 동네만 이렇게 약간 다니는 스쿠터라고 있습니다. 그 스쿠터가 그쪽으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안 되죠. 이제 티켓을 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자전거나 이 스쿠터가 분명히 과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전거는 내가 오는 것을 바이크 레인에 자전거는 오는 것을 확인해서 피했는데 네. 이 스쿠터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그냥 부딪혔다. 이러면 내 잘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쿠터가 비록 법을 위반한 거는 맞지만 그것은 티켓을 받을 일이지 네. 교통사고에서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스쿠터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우회전을 했는데 그때 스쿠터가 와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받고 네. 이제 운전자가 쓰러졌는데 또 이런 경우는 보면 그 신분이 좀 불안한 분들은 맞습니다. 또 그냥 또 인포메이션 교환도 안 하고 괜찮다고 그냥 훅훅 털고 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갔는데 스쿠터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운전자의 차는 또 데미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백 불 들여서 네. 또 수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크 레인에 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쳤다고 해서 우리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럼 무조건 피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그냥 괜찮다 그러고 갔다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그렇게 부딪혀서 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뺑소니라고 신고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세요. 네. 이 지금 말씀드린 제가 두 분 앞에 자전거를 치신 분 또 스쿠터에 부딪힌 분도 두 분 다 넘어지더라고요. 네. 영상이 다행히 남아있어 넘어지고 내려서 놀래서 괜찮냐 911 불러줄까 이렇게 했는데도 또 그런 분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뭐 괜찮다고 하는데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은 내가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것은 또 상대방도 저한테 주지 않았고 네. 그죠 뭐 면허가라든지 보험 이런 것들 교환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갔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내가 안 받아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냐라고 걱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라든지 뭐 내가 혹시라도 법적으로 뭐 형사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늦게라도 연락이 오면 그때라도 주면 괜찮아요. 아.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네. 다음에라도 연락을 받으면 그때라도 이렇게 주면은 큰 네.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낀 좀 여기를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고 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 네.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이크 레인이 있잖아요. 바이크 레인이 쭉 가다가 보면 우회전 신호가 나올 때쯤 되면 바이크 레인이 끝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끝났을 때 이게 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거기서 바이크가 있으면은 너무 무서워서 바이크를 네, 먼저 맞습니다. 보냅니다. 저는. 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재밌는 게 제가 교통사고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과 또 이렇게 차를 같이 탄다든지 이러면 공통점이 다 끝에서 두 번째 차선이나 맨 갓길로만 다닙니다. 왜냐하면 네. 늘 사고를 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운전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이 갓길로 네. 제한 속도를 넘지 않고 그리고 늘 방어하면서 이렇게 네. 운전하니까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로 맞습니다. 조심해서 네. 이렇게 운전하시면 사고 위험이 더 우선 낮아지겠습니다. 바이크도 그렇고 스쿠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냥 사람이 어떤 보호 장치 없이 그냥 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네.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또 맞습니다. 또 여차했을 때 그런 위험성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특히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조언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사각지대를 또 다 보여주잖아요. 네. 또 있으면은 이렇게 워닝 사인 또 소리나 이 시각적인 걸로 이렇게 주는데
조금 더 그 기능이 없는 차들은 꼭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라도 확인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경우 법적으로 거의 운전자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이것은 되겠죠? 뭐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는 라이트 오브 웨이 우선권이 이 보행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 이 무단횡단 제이워킹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제가 또 이걸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아픈 게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퇴근하다가 이렇게 요즘은 5시 되면 어둡잖아요. 네. 늘 다니는 길이고 또 회사들이 몰려 있는 이 데는 도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주차장이 나오는데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없지만 사람들이 늘 그냥 건너 다니잖아요. 네. 근데 또 하필 또 밤이라서 어두워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게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사람과 부딪힌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닌 거죠. 네. 예.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차가 이미 가고 있는데 막 뛰어와서 차에 부딪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못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네. 보통 때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운전하도록, 그러니까 미리 주의할 의무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탑 사인이라든지 가로등의 어떤 밝기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좀 한 20%에서 뭐 50% 많으면 50% 아니면은 뭐 20% 이렇게 또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로등 밝기도 그럼요. 좌우가 되는군요. 가로등 밝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날씨, 뭐 안개가 심하게 꼈다라든지 네. 뭐 평소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 뭐 이러면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까 가로등 밝기 말씀하셨는데 지나치게 어둡다. 다른 도로와 비교해서도 그 지역의 다른 도로와 비교해서도 여긴 너무 어둡다고 할 네.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가로등을 관리하는 도로를 관리하는 시가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크게 다쳤는데 이 운전자가 물어줄 수 있는 보상 한도가 너무 적다고 하면 네. 이쪽 피해자의 가족들은 변호사들은 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해서 또 그렇군요. 보상을 받아내려고 네. 하겠죠. 사실 미국이 가로등이 없는 동네도 많고요. 네. 굉장히 좀 빛이 어두운 지역이 많습니다. 네, 좀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요즘 LA 쪽에는 노숙자들이 네. 이 가로등과 연결되는 전선을 구리선을 이렇게 절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쪽은 굉장히 네. 어두워요. 그게 그걸 구리를 조금 선을 잘라가면 네. 뭐 몇십 불을 주나 봐요. 네. 근데 그걸 설치하는 데는 몇천 불이 드는데 또 그렇죠.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LA가 밤에 굉장히 어두운데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과연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도시가 어둡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행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결국은 또 보상금은 운전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건데요. 아까 제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찾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했고 또 상대방 보행자가 잘못이 한 80%가 보행자 잘못으로 인정이 되고 운전자 저의 잘못은 20%만 이제 보험사끼리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네. 저는 20%만 물어주면 되고 상대방 보행자는 저한테 80%를 저의 피해액의 80%를 물어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차가 사람을 쳤을 경우에 피해는 앞에 기스 정도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 이제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불 정도 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80%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해액의 80%를 물어주면 80불만 물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행자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80불인데 네. 근데 차에 부딪힌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피해액이 몇만 불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몇만 불에 20%만 물어준다 하더라도 그 피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은 상당히 크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보험회사가 하겠지만 그래서 이 보행자나 자전거를 쳤을 때는 좀 운전자가
과실 비율은 50%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어주는 액수는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대로 자전거를 타거나 길을 걷다가 차에 부딪혔을 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또 이 부분에 관련된 처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찼을 경우 이렇게 자전거나 보행자를 이렇게 치였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부딪혔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주차장에서 길을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나 길을 가다 부딪힐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포메이션 요 세 가지만 교환하시면 돼요. 자동차 면허증,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증, 그다음에 차량 등록증, 요것만 교환하시고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911을 타고 구급 ER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만 네. 그냥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전자는 이제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차를 수리하면 되는데, 이제 부딪힌 사람들은 잘못한 쪽에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에 부딪히면 많이 다쳐요. 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그 권사님 한 분도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는데 네. ER에 가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네. 많이 아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아까 그 길을 갈 때도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네. 부족하면 내가 갖고 있는 UM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보행자로 사고 났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네. 좀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네.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프롭 213 네. 이게 뭘까요? 네. 네. 요게 또 요거 이제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네. 캘리포니아에는 프로포지션 213라고 네. 주민 발의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네. 치료비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치료비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와 보상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운전 중일 때는 상대방을 물어주는 라이어빌리티,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갖고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비는 받을 수 있어요. 사고를 당했을 때. 근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상대방을 물어주는 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 보험이 있든 없든 치료비와 보상금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어떤 예외 조항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간혹 이 사고 당하신 분 중에 막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동차 보험이 없이 운전했다 그러면 보상금은 못 받습니다. 치료는 받을 수 있는데 네.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형평, 저스티스를 그렇군요. 실현하기 위한 형평법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좀 룰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도주한 경우, 네. 상대의 차량 정보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대처 방법이 어떻게 네. 다를까요? 또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웨이 스탑에서 제 차를 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문의하신 분인데 도망갔는데, 그래서 급하게 내려서 밤에 사진을 찍었는데 네. 차 번호가 안 찍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 번호가 찍히든 안 찍히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오히려 히트앤런이라고 한다면 그냥 히트앤런이란 사실만 보험회사에 리포트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네. 디덕터블 부담 없이 차 수리하고 또 보상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번호를 알게 되면 그 상대방 보험으로 클레임하면 되는데, 네.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 하나 여기서는 이제 히트앤런을 당했다, 내가 그냥 내 실수로 어디 벽에 박았다는 걸 박았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꼭 경찰 리포트를 하시는 게 이제 그게 증거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정보가 없어도
경찰 리포트만으로도 밤에 증거 자료가 차 될 수 이렇게 있다. 막 쫓아가거나 굳이 하실 필요 없이 그 네. 위험하고 오히려 내 보험으로 그렇죠.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일이 간편하고 네. 보상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보행자나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이 운전자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네.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굉장히 드물고 그다음에 일부러 치셨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느나 입증되지 않느나 뭐 형사 고소는 없고요. 네. 또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보상 한도가 내가 든 보험이 상대방한테 물어줄 수 있는 보상 액수가 너무 적을 때는 상대방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아. 굉장히 드물고 왜냐하면 또 그 고소를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네. 내가 좀 재산이 좀 여유가 있고 집이 있다 이런 분들은 보험 한 달을 조금 높여 놓으시고요. 나는 뭐 좀 빈털털이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도 고소를 해서 판결은 받지만 돈을 이렇게 받아낼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소는 네. 거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산이 있는 운전자라면은 반드시 보험 설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에 대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울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꼭 알아야 돼요. 네. 운전은 안전이 최선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방 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하시고요. 또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경우에 대비해서 이 자차 보험, 컬리전이라든지 uninsured motorist (UM) 같은 커버리지를 좀 잘 이렇게 해두셔서 실제로 그 사고가 났을 때 잘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전 중 보행자, 자전거, 스쿠터와의 사고라는 조금만 방심해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놓고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대비해야 한다면 자차 보험과 UM 커버리지처럼 내 보험 옵션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요 213-700-3159 213-700-3159고요. 예, 구글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치시면 자세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213-700-3159, 213-700-3159번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님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